미쳤어요? 감히 경비원 딸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요? 인천공단 낡은 식당,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 8개월 은지의 배를 발로 차버렸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과묵한 경비원 아버지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30년 전 그가 구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천 남동공단 입구 낡은 중화요리 식당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자리에 앉았죠. 임신 8개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26살 은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단 내 작은 회사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옆에는 아버지 이진수가 앉아 있었어요. 57살 공단 내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준혁의 부모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김미숙은 47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를 차고 있었죠. 화장은 진했고 입술은 붉은 립스틱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박철수는 52살 중형 건설회사 부장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앉은 준혁, 28살 은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만났고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죠. 김미숙이 메뉴판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짜장면이랑 탕수육 시키면 되겠네요. 준혁이 얼른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음식이 나오기 전 김미숙은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은지의 배에 오래 머물렀죠. 은지 씨,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어요. 김미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 그럼 대학은 안 간 거네요? 네. 형편이 어려워서요.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은 뭐 하시는데요?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공단에서 경비 일합니다. 경비요? 김미숙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철수도 찻잔을 든 채 진수를 바라봤죠. 네. 공장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은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다시 은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지 씨는 지금 월급이 얼마나 돼요? 180만 원 정도요. 180? 그것도 세전이겠네요. 네. 김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준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벌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버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 너 지금 과장도 아니고 대리잖아. 하지만 둘이 합치면. 김미숙은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어.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죠. 김미숙은 젓가락을 들며 계속 말했어요. 그나저나 애는 언제 나와요? 다음 달 말쯤이요. 결혼은요? 은지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죠. 애 낳고 석 달 후에 할 생각이에요. 김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석 달이나 기다린다고? 그럼 애가 사생아로 태어나는 거잖아. 어머니, 목소리 좀. 준혁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김미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지. 애를 먼저 가져놓고 결혼은 나중에. 이게 말이 돼?
진수는 조용히 짜장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죠.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김미숙은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지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일부러 애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잡으려고.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요. 돈 있는 남자 만나면 일부러 임신해서 결혼하려는 애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김미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애 키워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애들이 사랑해서 만난 거잖아. 하지만 김미숙은 멈추지 않았죠. 당신은 나중에 생각 안 해봤어요? 고졸의 월급쟁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 체면에 맞아요? 진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김미숙을 바라봤죠. 사모님.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 딸은 학벌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김미숙은 진수를 쳐다봤어요. 성실? 성실한 게 뭐가 대수예요? 요즘 세상에 학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도 중요하지만 스펙도 중요해요.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다니잖아요.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딸을 바라봤죠. 은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우리 그냥 가요. 진수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미숙이 소리쳤어요. 가긴 어딜 가요? 이야기 안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진수는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려 했죠. 김미숙이 뒤따라왔어요. 계산은 우리가 할게요. 경비원이 무슨 돈이 있다고. 진수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우리가 낼게요. 김미숙은 진수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진수의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죠. 은지가 급히 카드를 주었어요. 아빠. 진수는 딸을 부축하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김미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경비원 주제에 체면을 차려. 웃기고 있네. 박철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심했어. 심하긴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은지와 진수는 식당 앞 골목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은지는 배를 감싸 쥐며 눈물을 흘렸죠.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창피당하셨죠. 진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은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미숙이 뛰쳐나왔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거기 서요. 은지와 진수는 멈춰 섰습니다. 김미숙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뒤에는 박철수와 준혁도 따라 나왔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서 가는 겁니다. 할 이야기 없긴 뭐가 없어요. 이야기 안 끝났다고요. 김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목소리 낮춰주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당신 내 딸이 우리 아들 애 가진 거 떳떳해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혁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요. 너는 가만히 있어. 김미숙은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은지에게 다가갔죠.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일부러 애 가진 거 맞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거였죠. 김미숙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지금 나한테 소리 질러? 감히 누구한테? 은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 움직임이 느렸죠. 김미숙이 은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놔주세요. 진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손 떼십시오. 진수가 김미숙의 손목을 잡았어요. 김미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감히 내 손목을 잡아? 경비원 주제에? 진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 내가 무슨 선을 넘었어요? 김미숙은 비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은지를 밀쳤습니다. 은지는 비틀거렸어요. 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어려웠죠. 진수가 황급히 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흥분이 극에 달한 상태였죠. 경비원 딸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박철수가 급히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해. 하지만 김미숙은 남편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김미숙은 은지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절대 안 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미숙이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은지의 배를 향해 발로 찼습니다. 으악! 은지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저 여자 미쳤어? 임산부를 차? 은지는 배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기. 우리 아기. 진수가 급히 딸을 안았어요. 은지야, 괜찮아?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은지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증이 심했죠.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임산부가 폭행당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김미숙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냥.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준혁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진수는 조용히 딸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김미숙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무섭도록 차가웠죠. 사모님.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방금 뭐 하신 겁니까? 나는. 김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임산부를 폭행하셨습니다. 그것도 배를.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딸을 조심스럽게 눕힌 후였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임산부 폭행은 중범죄잖아요. 진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철수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우리가 합의하면 안 될까요? 병원비 다 드릴게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합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임산부 폭행 사건 신고합니다. 인천 남동공단 중화요리 식당 앞입니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다시 딸에게 다가갔어요. 은지는 여전히 배를 움켜쥔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구급차 곧 와. 아빠. 아기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 아기 강하잖아.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김미숙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었죠. 곧이어 경찰차도 도착했어요.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수는 김미숙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제 딸을 폭행했습니다. 임신 8개월인데 배를 발로 찼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목격자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증언이 이어졌죠. 구급 대원들이 은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진수가 따라가려 하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술 좀 받아야 합니다. 딸이 먼저입니다. 병원 가서 진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동행하겠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경찰관은 김미숙에게 다가갔죠. 부인, 동행 부탁드립니다. 잠깐 우리가 합의하면 안 됩니까? 박철수가 애원했어요. 임산부 폭행은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김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철수가 급히 아내를 부축했죠. 준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딸이 치료받는 동안 기다리는 중이었죠. 경찰관이 옆에 앉았습니다. 신고자분이시죠? 네. 진술 좀 받겠습니다. 진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 식당 밖에서의 폭행까지.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목격자도 많고 증거도 충분하네요. 가해자는 처벌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따님은 괜찮으시겠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며칠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진수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죠. 아빠. 은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진수가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아기도 무사하대.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내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저쪽이야. 진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죠. 잠시 후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피해자분께도 진술 받아야 합니다. 은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경찰관은 기록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충분합니다. 푹 쉬십시오. 경찰관이 나가고 병실에는 진수와 은지만 남았어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죠. 아빠. 응. 아빠는 화 안 나요? 진수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화나지. 많이. 그런데 왜 표정이 안 변해요? 진수는 작게 웃었어요. 화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너랑 아기가 안전한 거야. 은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과묵하게 살아온 아버지였죠. 진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빠 잠깐 전화 좀 할게. 누구한테요? 아는 사람한테. 진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핸드폰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오래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저 이진수입니다. 진수 씨? 오랜만이네요. 30년 만인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딸이 다쳤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누가 그랬습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딸의 배를 찼습니다. 임신 8개월입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진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이름이 뭡니까? 김미숙입니다. 남편은 박철수 중형건설회사 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진수 씨 3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과거 일입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진수는 다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두 번째 번호를 찾았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검사님, 저 이진수입니다. 진수 씨?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직도 공단에서 일하시나요? 네, 경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진수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산부 폭행이라고요? 그건 중범죄예요. 검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경찰에는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연락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가해자 인적사항 알려주세요. 진수는 김미숙과 박철수의 정보를 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진수 씨, 30년 전 당신이 해주신 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과거 일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검사가 되지 못했어요. 따님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굵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저 이진수입니다. 진수 씨? 아니, 자네가 어떻게?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래됐지. 30년 가까이 됐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가? 진수는 세 번째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런 일이?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가해자 남편이 어느 회사 다닌다고 했나? 중형 건설 회사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찾아보겠네. 건설업계가 좁아서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자네가 무슨 감사를 해? 30년 전 그때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문 닫았어. 당연히 도와야지. 진수는 네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8통의 전화를 했죠. 모두 30년 전에 진수가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세청 국장, 금융감독원 팀장, 은행 지점장, 건설회사 사장, 부동산 협회 이사, 검찰 부장검사, 대기업 임원, 그리고 지역 유지. 모두 진수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었어요. 전화를 모두 마친 진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지는 잠들어 있었죠. 진수는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숙은 경찰서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풀려났어요. 임산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죠. 집으로 돌아온 김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철수가 물을 건넸어요. 물 좀 마셔. 김미숙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당신 정말 큰일 낸 거 알아? 알아요. 알아.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화가 너무 나서. 화가 나면 임산부를 차?
미쳤어, 정말. 박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바로 그때 김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미숙 사장님이십니까? 저는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국세청요? 김미숙의 얼굴이 굳었죠. 귀하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잠깐, 왜 갑자기 세무조사를?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전화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한답니다. 뭐? 박철수도 놀랐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요. 왜 갑자기? 나도 몰라요. 바로 그때 박철수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회사 총무팀장이었어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우리 회사 회계 감사 들어온답니다. 뭐라고? 그리고 부장님 관련해서도 조사가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박철수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무슨 조사?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님이 부장님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알았어. 지금 가겠어. 전화를 끊고 박철수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회사 가봐야겠어. 무슨 일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회계 감사가 들어온다는데. 박철수는 집을 나섰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사장실로 들어가니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게.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네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잘못한 일 없나?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 아침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회사 회계 감사를 한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자네 이름이 특별히 거론됐어. 자네 관련 비리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박철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그게 사실이길 바라네. 만약 뭐라도 나오면 자네 경찰 조사받을 거야.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대기 발령이야. 조사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 네. 어쩔 수 없어. 회사 이미지도 있고. 박철수는 비틀거리며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미숙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나 대기 발령 당했어. 뭐라고요? 회사에서 나오라고 했어. 조사 끝날 때까지. 김미숙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나도 세무조사 통보받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박철수가 중얼거렸어요. 너무 동시에 일어났어. 국세청, 금융감독원. 설마. 김미숙의 눈이 커졌죠. 그 경비원?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경비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우연이잖아요. 우연일 거야. 그냥 우연. 박철수는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미숙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은행이었습니다. 김미숙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은행에서 귀하께 대출해드린 2억 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네. 조기 상환을 요청합니다. 2주 내로 전액 갚아주십시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금융감독원 지침입니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미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2억을 2주 안에 갚으라고요? 박철수가 물었죠. 은행에서 대출 조기 상환하래요. 미쳤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두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준혁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준혁은 부모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철수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혁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혹시 장인어른이 말도 안 돼. 경비원이 무슨 힘이 있어? 박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김미숙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4명의 조사관이 들어왔죠. 서류를 모두 보여주십시오. 김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조사관들은 꼼꼼히 장부를 뒤졌습니다. 이거 신고 누락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여기 금액이 안 맞는데요. 김미숙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됐죠. 저녁 무렵 조사관 팀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걸려요? 모릅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나갔어요. 김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눈물이 흘러내렸죠. 병원 병실. 은지는 침대에 앉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진수는 옆 의자에 앉아 딸을 지키고 있었죠. 아빠. 응. 아빠는 예전에 뭐 하셨어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요. 아빠가 경비일 하시기 전엔 뭐 하셨는지. 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는 회사 다녔어. 큰 회사. 어떤 회사요? 제조업체였어. 직원이 500명쯤 되는 곳이었지. 그럼 어떤 일 하셨어요? 인사팀 임원이었어. 임원이요? 은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임원이었다니. 그럼 왜 경비일을? 진수는 작게 웃었어요. 30년 전 이야기야. 그때 회사가 어려워졌어. IMF 외환위기 이후였지. 은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야 했어. 사람을 절반 이상 줄여야 했지. 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사장은 나한테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어. 누굴 자르고 누굴 남길지. 은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명단을 볼 때마다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어. 가족이 있는 사람들, 어린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지. 밤새 고민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사장한테 제안했어. 내가 먼저 사표를 내겠다고. 대신 다른 직원들을 최대한 많이 살려달라고. 진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장은 처음엔 반대했어. 하지만 내가 끝까지 설득했지. 그래서요. 결국 내가 나왔어. 그리고 다른 임원 몇 명도 같이 나왔지. 덕분에 일반 직원 100명 정도를 더 살릴 수 있었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요? 어떤 사람은 국세청 국장이 됐어.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됐지. 또 어떤 사람은 큰 회사 사장이 됐고. 진수는 딸을 바라봤어요. 30년이 흘렀지만 그 사람들은 날 잊지 않았어. 가끔 연락도 하고 인사도 하지. 그럼 아빠가 어제 전화한 사람들이. 그래. 그때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야. 은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이라기보단 사실을 알렸지. 내 딸이 임산부 폭행을 당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국세청 국장은 세무조사를, 금융감독원 사람은 회계감사를.
은지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아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경비 일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건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하지만 나는 경비 일이 편해.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책임질 게 많지도 않고. 진수는 웃었어요. 그리고 너를 키우는데 충분했어. 그걸로 만족해.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내가 왜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빠여서요. 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밖에 손님 오셨어요. 누구요? 박철수 씨와 김미숙 씨라고 하시는데요. 진수와 은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잠시 후 박철수와 김미숙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얼굴이었죠. 김미숙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가시죠. 두 남자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미숙은 병실에 남았죠. 은지와 단둘이. 김미숙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 씨. 은지는 놀라 김미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은지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박철수는 진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제발 부탁입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부탁하시는 겁니까? 조사 좀 멈춰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사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연락하신 거 아닙니까? 진수는 박철수를 돌아봤어요. 나는 사실만 알렸습니다. 내 딸이 임산부 폭행을 당했다고. 그 이후는 그분들이 판단하신 겁니다. 제발요. 저희 회사 망하게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회수하래요.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장인어른. 박 부장님. 진수가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 딸을 경비원 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학벌 없다고 돈 없다고 깔봤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재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나는 30년 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바란 게 아니에요. 그저 우연일 뿐이죠. 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실수입니다.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해시태그 병실로 돌아온 진수. 김미숙은 여전히 은지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진수가 들어가자 김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철수도 따라 들어왔죠. 진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사모님. 김미숙이 흠칫했습니다. 당신이 왜 제 딸을 폭행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화가 났다고 임산부를 차시겠어요? 진수의 눈빛은 차갑지만 그 안에 심연이 있었죠. 아닙니다. 그건 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제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으로 봤죠. 김미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벌이 없다고, 직업이 낮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도 한때는 큰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500명의 부하 직원이 있었죠. 김미숙이 놀라며 진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버렸어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을 공단 경비실에서 보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이 단순하게 살았죠. 당신이 경비원을 무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김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한 그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진수가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30년 전에 내가 도왔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나를 인간으로 봤습니다. 국세청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님도 은행장님도 건설사장님도.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어요. 그들이 당신을 조사하는 건 내가 보복하라고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임산부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해서요. 김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말을 계속했죠.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진정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네. 둘째, 당신의 그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셋째, 당신은 사람을 학벌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넷째, 진수가 잠시 멈췄어요. 당신은 이 모든 조사 과정을 참아내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요. 그건 힘들겠는데요. 진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당신이 한 잘못을 정당히 받아들이세요. 김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뭐든 하겠습니다. 제 딸과 손자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김미숙은 은지를 바라봤어요. 정말로요? 네.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낮다고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김미숙은 은지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은지 씨,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은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도 엄마한테서 흙은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따뜻했죠. 하지만 우린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김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할머니가 될 수 있죠.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철수도 옆에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준혁은 병실 문틈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죠. 진수는 박철수를 돌아봤어요. 박 부장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아내의 행동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도 반성이 필요해요. 아내의 행동을 봤을 때 제지하지 못했다는 건 당신도 그 마음이 조금 있었다는 뜻입니다.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무시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받을 법적 처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당신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약 1시간 뒤, 박철수와 김미숙은 병실을 나갔어요. 밖으로 나오며 둘 다 많이 울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도 없이 있다가 박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망했어. 김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김미숙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 그게 뭐가 된다고. 그게 전부야. 하지만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게 처음이야. 박철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경비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진정한 품격이 뭔지. 김미숙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작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름다운 아기였죠. 병원 신생아실을 통해 보는 아기의 얼굴에는 벌써 은지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유리창 앞에서 손자를 바라봤어요.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다. 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병실에는 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미숙과 박철수, 그리고 준혁, 모두 은지와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은지가 휠체어에 앉혀 나왔어요. 팔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은지의 얼굴에는 피곤함도 있었지만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보여줄게요. 은지는 천천히 아기를 들어 올렸죠. 모두가 아기를 바라봤어요. 김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손자다. 얼굴이 고왔어요. 정말 이쁜 아이. 준혁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 아들. 참 이쁘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도 다가왔죠. 손자의 손가락을 살짝 잡았어요. 정말 귀엽네.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박철수였죠. 세무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경영하지 않았어요. 임원으로 내려왔고 급여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그걸 감수했죠. 김미숙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리했어요. 그 대신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많이 깨달았죠. 며칠 뒤, 퇴원한 은지는 진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량진 원룸. 좁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수는 아기의 침대를 정성스럽게 꾸몄어요. 아기야, 여기가 내 방이야. 진수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뭐가? 모든 게요. 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서요. 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할 일이지. 그런데 아빠는 조사 때문에 안 힘들어요? 진수는 웃었어요.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조사를 받지.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래도 진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 넌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은지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진수도 딸을 안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생각해? 누가요? 진수가 아기를 가리켰어요. 우리 손자. 그리고 너의 남자. 그리고 진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도. 김미숙 사모님과 박 부장님 그리고 준혁이. 은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벌써 용서했어요?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지.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 성장해. 그게 중요한 거야. 석 달 뒤, 박철수와 김미숙의 결혼식장. 아니, 은지와 준혁의 결혼식이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장이었습니다. 진수는 은지 옆에 섰어요. 딸을 신랑에게 데려다주는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웠죠. 준혁이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김미숙과 박철수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사회자가 입을 열었어요. 신랑 준혁 씨, 신부 은지 씨. 행복하시겠어요? 준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은지가 말했어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은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김미숙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배가 터졌어요. 준혁의 아버지 박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특히 나는 장인어른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아내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쳐주신 분. 박철수는 진수를 바라봤어요. 장인어른은 나에게 진정한 품격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수는 진수에게 절을 했어요. 식장 모두가 박철수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박철수를 일으켜 세웠죠. 박철수가 일어서자 준혁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김미숙도. 셋이 한데 모여 진수와 은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따뜻한 박수였죠. 그 밤, 진수는 혼자 노량진 거리를 걸었어요.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평소처럼 경비 일을 할 거였죠. 책상 앞에 앉은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30년. 벌써 30년이 흘렀군.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함, 뿌듯함, 그리고 평온함. 진수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경비실에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준혁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아기 준호는 벌써 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숙과 박철수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손자를 보러 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미숙은 은지가 선호하는 커피와 간식을 자주 챙겨왔죠. 박철수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직 임원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행복했어요. 손자 준호와 손장인 진수와 있을 때 세무조사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김미숙은 과도한 탈세가 드러났지만 기한을 정해 납부하기로 했죠. 박철수의 회사도 구조조정을 거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직원들을 단순히 비용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간으로 보였지요. 어느 날 오후, 진수는 공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진수 형 오셨어? 네. 밥 한 그릇 줄게. 식당 주인이 미소를 지었죠. 진수는 30년이 된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 한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진수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수를 처음 보는 젊은이였죠. 누구신데? 나는 임준호라고 해요. 아까 은행에서 일하는 진인영의 아들이에요. 아, 인영이 아들이군.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해요. 30년 전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진수는 웃었습니다. 그런 일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것일 뿐이죠.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자기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라고.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번 일도요. 제 친구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 폭행당했다고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임준호가 앉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와봤어요. 정말로 그런 분이 계시는지.
진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정말 이용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이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용?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다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복수한 거 아니에요? 진수는 천천히 밥을 삼켰어요. 그렇게 봐도 되지. 하지만 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하셨어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말이에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다쳤으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래. 그게 전부야. 진수는 다시 밥을 떠먹었죠. 복수를 원했다면 나는 일부러 물어뜯고 괴롭혔을 거야.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임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미안해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해. 진수가 젊은이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반성했는지, 자기 잘못을 인정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임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 딸을 폭행한 그 여자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작은 카페. 매일 손자한테 예쁜 간식을 챙겨줘. 그 남자도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해. 임원은 아니지만 직원들을 존중하면서 말이야. 진수는 밥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바뀌는 거야. 그게 진정한 변화야. 임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왜 경비 일을 계속하세요? 지금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진수는 웃었어요.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자리는 여기야. 왜요? 여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얻었어. 무엇을요? 딸의 행복, 손자의 웃음,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진수는 임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걸 아는 게 나이 먹는 거야. 임준호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배우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요. 뭐?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딸 결혼식 이후론 자주 만나지 않아. 그럼 용서해 주신 거네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는 우리 모두가 처음엔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배우는 거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럼 배워. 사람을 판단할 땐 겉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봐. 진수가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임준호는 계산을 해줬어요.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안녕하다고 전해줄래?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수가 나가면서 임준호에게 말했죠. 그리고 너도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 나중엔 후회하지 않으려고. 임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단 골목. 진수는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죠. 경비실에 들어간 진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은지와 준호 그리고 준혁이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30년 전 진수가 다니던 회사 단체 사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었어요. 진수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진수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미숙이었습니다. 삼촌께 내일 손자 보러 와도 괜찮아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진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뵈러 가겠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게요. 진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더 이상 감사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이요?
우리 딸 남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가 모두 손자라는 이유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김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단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이곳에서 보냈지만 진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부의 정의를, 진정한 성공의 정의를, 그리고 진정한 품격의 정의를. 그것은 남이 아닌 자신이 정의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닌 자신의 양심으로 정의하는 거였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였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경비실에 불을 껐어요.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죠. 같은 경비실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하지만 가슴 속엔 손자의 웃음이, 딸의 행복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행복해하고, 손자가 웃으며, 그리고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도 품격 있는 인간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현재 당신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돈과 지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관계의 성공입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